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얼마 전 한겨레 신문에 영화 길복순에 대한 리뷰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청부살인업자가 평범한 회사원처럼 묘사되어 야쿠자 도목과 일전을 벌여 살인 업무를 완수한 뒤 마트에서 카트를 끌며 무심히 장보는 싱글맘, 분식집에서 직장 예완을 나누다 이직과 승진 앞에 갑자기 서로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이는 장면을 통해 감독은 우리 삶 자체가 하루하루 목숨 건 투쟁이고 누군가를 죽여야 할 만큼 악착같이 살아야 하고 일이 관계를 앞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다. 직장인에게 월급보다 인정욕구와 자존감이 우선일 때가 있는 것처럼 돈 외에도 에이스의 명성을 유지하고픈 길복술의 허위의식도 드러낸다. 대중문화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데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청부 살해를 의뢰하고 함께 일했던 30살 남성이 빚을 갚으려 실행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과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먹이는 것도 비현실적이지만 평소에 이곳에선 수험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드링크 등 각성 음료 시음 행사가 일상인 게 현실이기도 하다. 이처럼 합계 출산율 0.78명, 노인 빈곤율 39%,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4.1명, 모두 OECD 1위인 목숨 걸고 살아야 하는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없는 사회에서 각자 도생이 창궐하는 건 당연하고 관대함은 사라지고 힘만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 이러한 길복순의 세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전기 쇼크가 올 때마다 짖기만 하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3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액션 영화 길복순입니다. 청부살인이 본업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벤트 회사인 MK 엔터테인먼트 소속 킬러 길복순은 작품은 반드시 완수해내는 성공률 100%의 킬러이자 15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에이스지만 딸 재영과의 관계는 서툴기만 한 싱글맘인 그녀는 자신과 딸 사이의 벽을 허물기 위해 퇴사까지 결심하는데 MK 대표 차민규의 재계약 제안의 답을 미룬 채 마지막 작품에 들어간 복수는 임무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후 회사가 허가한 일은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MK는 물론 모든 킬러들의 타겟이 되면서 죽거나 죽이거나 서로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영화는 몸에 문신이 가득한 팬티 차림의 야쿠자가 베개를 베고 도로 맨바닥에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주의를 느껴 자기가 호텔방에 창문을 열고 잤다고 생각해 춥다면서 깨어나는데 그것은 어느 전철대교 옆 도로였고 옆에서 일본어로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며 호텔 청소부 차림의 길복순이 그를 불러 깨웁니다. 깨어난 야쿠자는 제1교포 2세 오다 신이치로 한국명은 김광일이었는데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청부업자의 여러 이름을 대지만 길복순이 소문이 나 있는 한국의 여자 킬러라는 것을 눈치채고 오다가 왜 날 바로 죽이지 않았냐고 묻자 복순은 딸 재영과 함께 뉴스를 본 내용을 말하며 국회 오정식 의원의 아들이 부정입학으로 음악대학에 들어간 걸 두둔하던 복순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며 세상이 공정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딸에게 핀잔을 받았다며 복순은 오다에게 오늘은 공정하게 싸우자며 동의를 얻고 샤워 가운과 칼을 던져줍니다. 명인이 만든 일본도를 쥔 오다와 그냥 마트에서 산 도끼로 싸우던 복순은 몇 번을 부딪혀 칼날을 주고받다가 복순이 미리 수일기를 상상하는데 이대로는 검도고수인 오다에게 목이 베일 것을 예감하고 잠깐 무기를 바꾸겠다며 차로 가더니 허세를 부리며 여유있게 품새를 자랑하고 기다리던 오다를 총을 들고 와 그대로 쏴버립니다. 욕을 하며 쓰러진 오다에게 복수는 미안하지만 마트가 문 닫을 시간이라며 그를 확인사살하고 급하게 떠납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는 집으로 퇴근을 합니다. 가수 홍이삭이 부릅니다. 키스미 키스미. Baby, I'm out on midnight cruise with my open heart out, yeah. The way my heart is looking for you. Said I want you, say I need you. You know I would sing all night till when the sunris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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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love. Baby, I would not lose you too. Let me open and steal your heart, yeah. And you can take it with you. Said I want you, I said I want you. You know I'd run and fire, hold you through this gunf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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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love. Kiss me, let my arms around your body, darling, because you're the one, no one else. Kiss me, hold my hands. I see the look in your eyes. Love me, only thing that I need is your love. Late night out on a midnight cruise, letting my heart drive to, yeah. Wherever you go, I'm led to you. Cause I want you, cause I need you. You know I'd run and fire, hold you through this gunfigh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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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love. Kiss me, let my arms around your body, darling, because you're the one, no one else. Kiss me, hold my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길복수는 집안일을 하면서 재영의 빨래를 걷다가 재영의 옷에서 떨어진 담배를 발견하는데 순간 복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합니다.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와 같이 손을 잡고 담배에 손댄 것을 뉘우치며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자 아버지가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학생인 복순에게 들이밉니다. 그런데 이때 클로즈업된 복순의 한쪽 얼굴은 아버지에게 맞아 잔뜩 부어 피 범벅이 되어 있었고 복순이 담배로 그대로 입에 넣어 삼키라는 아버지의 말에 먹다가 그만 구토를 하고 맙니다. 복순은 끔찍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세탁기 앞에서 담배를 피고 그때 딸 재영이 집에 들어와 사과를 한 입 베어무는데 재영에게 담배에 대해 물어보려 하면서 자신이 청부살인을 할 때처럼 미리 수를 예상하며 상상을 하지만 살인과 다르게 딸이 대답하는 말의 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젠 안 피겠다며 재영은 가볍게 빠져나가고 복수는 내일 엄마들 교육 모임에 갈 옷을 고르자고 말을 돌립니다. 얼마 후 업계의 지인들과 분식집 아지트에 모여 술을 마시는데 각자의 근황을 물으며 복수를 존경한다고 칭찬을 하면서도 묘하게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글로벌 기업 MK의 에이스인 복순과 달리 실업자이거나 작은 협력회사에 소속되어 MK에 취직하거나 승진을 항상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한희성은 같은 MK 소속으로 실력은 좋지만 C급 대우를 받고 있어 에이스 복순과 사랑을 나누고 존경도 하지만 자꾸 복순에게 도발을 합니다. 한편 7년 전 MK 대표 차민규가 글로벌 살인 청부업체를 세우며 난립한 무직 청부업자들과 차별된 3가지 룰인 첫째, 미성년자는 죽이지 않을 것. 둘째, 회사가 허가한 작품만 할 것. 셋째, 회사가 허가한 작품은 반드시 트라이 할 것을 내세워 업계의 일들을 독점하게 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네 생각이 나 먹먹해진다. 하루 12시간이라면 24시간의 반이면 외로움마저 반으로 줄 텐데 거지 같은 미련이 남아 추억을 주워 담아 사랑하고 싶어 하다가 주고 싶어 주다가 텅 빈 이 내 맘 이별하기 싫어 울다가 받기 싫어 버텨보다가 결국 이렇게 나 혼자 거지 같은 미련이 남아 추억을 주워 담아 사랑하고 싶어 하다가 주고 싶어 주다가 텅 빈 이 내 맘 이별하기 싫어 울다가 받기 싫어 버텨보다가 결국 이렇게 나 혼자
덮어주다가 텅 빈 이 내 맘 이별하기 싫어 울다가 갖기 싫어 버텨보다가 셀 수 없게 나 보기 싫게 나 결국 이렇게 나 혼자 그런데 옥순의 딸 재영은 같은 학교 동성 친구인 이소라를 좋아하며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소라는 재영이 엄마가 알면 아마 죽을 것이라고 하지만 재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반 철우도 재영에게 만날 때마다 대시를 하지만 퇴짜를 맞고 친구들은 또 까였다며 놀리기 일쑤입니다. 며칠 후 MK 회사에 방문한 복수는 신입들의 훈련장에서 어린 유망주 김영지를 만나 실력을 한 수 가르쳐 주는데, 복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대표 차민규는 야쿠자 작품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복순에게 새로운 작품 의뢰가 왔는데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고르라고 선택권을 주고, 복수는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건 대신 딸이 걱정되어 국내의 작품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이 끝난 후에 복순과 재계약을 하기로 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사람 죽이는 것보다 애 키우는 게 더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때 재영이 담임에게 전화가 와 학교로 급히 찾아갑니다. 재영이가 같은 반 철우 목덜미를 가위로 찔렀다고 하는데, 목격자인 소라도 세 사람 모두 이유를 밝히지 않아 일주일 정학을 받고 이유를 대지 않으면 퇴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그치는 엄마에게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자 복수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제 이 업계를 떠나려고 하지만 그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배 한희성을 찾아가 고민을 나누는데, 그것은 작품 처리를 하는 한희성의 현장이었는데 회사에서 내린 오더가 아닌 무허가 작품이었고, 이를 MK 대표 차민규의 동생 이사 차민희가 알게 되고, MK그룹 회원들은 이런 무허가 작품을 처리하는 범인을 찾아 처리하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대 눈빛은 어떤 말보다 의미가 있어. 난 그걸 느껴. 지난 밤 꿈에 환히 웃으면 바람처럼 불던 그대, 혼자 걷던 길, 혼자 줬던 꿈, 이제 내 곁에 그대가 있어. 오래오래 기억이 날까. 어쩌면 내게 좀 더 가까이 와요. 그대를 더 느낄 수 있게. 기다리는 시간조차 의미가 돼요. 그대가 내게 들어온 순간부터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요. 숨소리도 느낄 수 있게. 내 마음이 그대에게 기울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혼자였던 밤, 외로웠던 맘, 어느 날 문득 그대
다가왔어. 왜 하루하루 기적 같을까 꿈처럼. 내게 좀 더 가까이 와요. 그대를 더 느낄 수 있게. 기다리는 시간조차 의미가 돼요. 그대가 내게 들어온 순간부터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요. 숨소리도 느낄 수 있게. 내 마음이 그대에게 기울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Love you more, I need you more. 더 이상은 숨길 수 없게. 언제보다 더 내 전부가 더 그대에게 물들어가. 한 걸음 더 다가갈게. 내 마음이 그대에게 기울어가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MK 대표 차민규는 작품을 처리하기 위해 러시아로 떠나고, 복수는 인턴인 유망주 김영재와 함께 작품을 위해 가짜 유서와 약물을 준비해서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딸 재영과 뉴스를 보면서 보았던 청년을 마주합니다. 바로 아들 입시 비리 문제를 덮기 위해 총리 후보자인 오정식 의원이 아들을 자살로 위장살인 청부를 한 것입니다. 살해하려는 순간 이 기억이 난 복수는 가짜 유서를 읽고 마음을 바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참 싸움 중인 차민규에게 전화를 해 작품은 실패라고 하면서 아무도 내가 실패한 작품에 손을 대지 못하는 조건으로 MK와 재계약을 한다고 제안합니다. 민규는 가스의 양이 적어 실패했다는 복순을 의심하지만 한 팀인 인턴 영지도 같은 말을 해 일단은 넘어가는데, 동생 이사 민희도 복순이 임무를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고 가뜩이나 사이도 안 좋아 이를 처리할 생각으로 불법 작업을 했던 한희성을 협박해 작품을 지시합니다. 얼마 후 복수는 재영과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해서 재영은 사실 여자를 좋아한다 고백했고, 그때 가위에 찔린 철우는 재영을 좋아해서 쫓아다니다 재영과 소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사진을 찍어 재영에게 사귀자며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가위로 철우의 목덜미를 찔렀던 것입니다. 그때 인턴 영지가 복순의 집을 찾아와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심란한 와중에 복순은 영지를 데리고 아지트인 분식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마침 현철, 광만, 윤석, 그리고 한희성이 식당에 들어왔고, 그들은 희성이 A급으로 진급되어 기념하기 위해 모두가 모였다고 합니다. 희성은 복순이 포기한 임무를 투신자살로 위장해서 대신 처리했고, 복순은 자신이 말한 계약 조건이 틀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차민규 동생 이사 민유의 작품이었고, 그 순간 희성의 전화 스피커폰으로 차민이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 복수를 죽인다면 MK의 B급 이상 킬러로 스카웃하겠다고 제안하자
영재를 제외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해 복순을 죽이려 달려듭니다. 가수 권진아가 부릅니다. 유. 손을 뻗어봐도 닿지 않는 곳, 저 먼 곳에 반짝이는 불빛 하나, 두 손에 가득히 나를 움켜쥐고 멀어져 가는 널 잃을지 몰라. 이게 끝은 네가 있어줘. 저 멀리 보이는 알 수 없는 어딘가. 난 어떻게든 너를 지킬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게 거기 있어줘. 외면하지 못해 감춰둔 마음을 미워하는 걸까, 사랑하는 걸까. 이게 끝은 네가 있어줘. 저 멀리 보이는 알 수 없는 어딘가. 난 어떻게든 너를 지킬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 않게 거기 있어줘. 사라져가는 밝은 빛 뒤로 선명해지는 넌 이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내겐 지금 네가 필요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난 어떻게든 너를 지킬게. 다신 내가 너를 지나칠 수 없도록 여기 있어줘. 곁에 있어줘. 복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위해 돌변하여 기습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까지 머금으며 가볍게 처리를 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한희성은 무허가 작품을 처리하며 돈을 벌었는데 MK 미니에게 들켰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 때문에 결국 요구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정이 있었으나 복수는 희성을 직접 죽이고 회사에 연락해 현장 정리를 하는데, 차민규는 이 사실을 알고 복순을 찾아와 목을 조르며 위협하고, 동생 차민이가 지시한 일이란 것을 알고는 MK와 재계약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에 복순은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딜을 한 뒤 내일 출근한다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딸 재영이 기다리다 왜 늦었냐 화를 내며 친구 설아가
자기를 완벽히 찾다면서 지쳐서 힘들어하는 복순에게 사실 엄마 가방에서 총과 가짜 여권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엄마 회사가 국정원이냐 묻자 복순은 놀라 얼버무리며 자신의 진짜 직업이 들키지 않은 것에 안도합니다. 다음날 복순과 영지가 자신들을 죽이려는 킬러들을 모두 살해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MK 대표 창규는 협력회사 회의에 참석하는데 창규는 MK 킬러였던 한인성이 그동안 허가 없이 사람들을 처리해왔고 이를 막기 위해 복순과 희성이 그를 도우려던 다른 킬러들도 죽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회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복순이나 영지를 회의에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복순은 현재 치료 중이라 오지 못하며 영지는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실 인턴 영지는 민규가 어제 이미 입을 막기 위해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회원 중 신상사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도발하며 칼을 빼자 민규는 칼날을 잡은 채로 신상사를 무자비하게 공격해 결국 신상사는 얼굴이 으깨져 죽고 차민규는 3가지 룰에 넷째 킬러 회의 중에 연장을 꺼내지 않는다는 새로운 룰을 추가하면서 내가 곧 규칙이다. 누구든지 맞서고 싶다면 나오라고 외치지만 이미 두려운 다른 대표들은 하나둘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가수 최재훈이 부릅니다. 비의 랩소디. 이제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대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말 그분들도 같을 거란 걸. 한참 동안은 비틀거려줘. 그를 사랑했던 그만큼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어요. 내게 마지막이 된 사랑도 모두 다 버려두고 갈게요. 나를 위해 많이 애썼단 걸 알고 있죠. 난 감사해요. 허나 이룰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내가 용기 낼게요. 이제 죽는 날까지 사랑한대도 가질 수 없는 그대인 걸. 떠나가요. 아주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 복수는 MK와의 재계약을 위해 차민희를 찾아가는데 복수는 전날 민규에게 인턴 영지는 책임이 없으니 회사에 꼭 복귀시켜달라고 부탁했지만 영지가 증거인멸을 위해 민규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에 복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대신 그 펜으로 민희의 목을 그어 죽이고는 1층으로 내려와 피가 묻은 펜을 현관 데스크에 놓고 차 대표에게 시간이랑 장소를 정하라 전화라며 떠납니다. 그리고 길복수는 차민규와 마지막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 차민희 장례식이 있던 날 밤 복순이 MK로 민규를 찾아가자 집을 떠나는 걸 확인한 한 사내가 복순의 집으로 향합니다. 복순은 민규와 사무실에서 1대1로 대면해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 경우의 수를 상상해보지만 자신이 살해당하는 것만 예상될 뿐 약점이 보이지 않아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약점인 복수를 좋아하는 민규의 감정을 이용하게 되는데 차민규는 길복순이 어릴 적 17살에 경찰관이던 아버지를 자살로 위장해 살해하는데 젊은 차민규는 학생이던 복순이 스스로 아버지의 자살을 위장하는 일을 도와주고 이를 지켜보다가 복순을 거두어 킬러계의 스승이 되었고 결국은 사랑을 해 낳은 딸이 길채영이었습니다. 차민규는 감정에 흔들리며 생각보다 쉽게 복순에게 제압당하게 되는데 하지만 차민규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 사무실 CCTV와 연결된 태블릿 PC를 집에 혼자 있는 재영에게 배송해 재영이 엄마의 살인 장면을 직접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알고 복수는 괴로워하며 급히 차를 몰아 집에 도착해 재영의 방문을 여는데 의외로 평온히 자고 있었고 깨어나면서 수고했어 쉬어라고 담담하게 인사를 합니다. 오히려 재영은 복순이 자신의 다름을 받아준 것처럼 엄마의 잔인한 킬러 직업을 허물없이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순이 화초를 가꾸는 중에 TV 뉴스에서 자기 아들을 청부에 살해한 총리 후보자 오정식 의원이 차 안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그 시각 사복 차림의 재영은 학교 교실로 찾아가 친구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면서 소라에게 다가가 고민했어. 내게 여기서 키스할까? 아니면 그냥 죽여버릴지라고 속삭이고는 나갑니다. 복도에서는 가위로 찌른 철호에게 손모양으로 가위 표시를 하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학교를 떠나는데 이때 길재영은 엄마 길복순의 빨간 옷과 같은 빨간 야구 점퍼를 입고 웃으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살인 한 번이면 참을린 3번을 면한다는 말을 실천해주는 프로들의 세계에 킬러를 동네 흥신소나 깡패가 아닌 정당한 대우를 받는 글로벌 사업으로 성장시켜 업계의 룰을 만든 MK 엔터테인먼트는 날로 사이즈를 키워가고 규칙을 어긴 킬러 회사들은 제명되어 활동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킬러 회사들 사이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MK 내부에서도 등급제를 통해 수익이 되는 업무를 차등 분배해 직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독특한 킬러 세계관은 현실 속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 길복순이 일과 육아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과 킬러지만 직업 윤리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 또 냉철한 차민규가 길복순에게만은 관대한 모습, 차민희가 길복순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모습, 한희성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A급 킬러가 되지 못해 힘들어하는 모습. 딸 재영이 엄마 길복순에게 틱틱대면서도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모습 등 캐릭터들의 스토리는 현실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변성현 감독은 흔히 볼 수 있는 복수극이나 납치극을 벗어나 조직과 개인 간의 갈등을 담아내고 서툰 가족관계를 풀어낸 드라마의 요소와 곳곳에 유머 코드 등 복합적 재미를 보여줍니다. 주연 전두현은 킬복순이라 불리는 킬러지만 15살 딸을 키우는 싱글맘 역으로 화려한 액션의 킬러와 사춘기 딸의 엄마를, 설경구는 MK 대표로 청부살인업계를 평정하고 룰을 만든 차민규 역으로 최고의 킬러다운 냉혹함과 단호한 액션 등 다채롭고 입체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액션 영화 길복순이었는데요. 제73회 베를린 영화제에 베를린날레 스페셜 섹션에 공식 초청되었고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공식 초청받았는데 상영 후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훌륭한 한국 영화로 전두현은 미안과는 또 다른 어머니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배우 전두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며 탁월한 액션과 인물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며 이야기를 이끈 전두현에 대한 극찬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태연이 라이브로 부르는 만약에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다가간다면 난 어떻게 생각할까 용기 낼 수 없고 만약에 네가 간다면 네가 떠나간다면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자꾸